3천만 원 정도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고액으로 복층형의 현장에서 보면 3층의 높이가 거의 6, 7층 높이가 돼서 감정평가가 2, 3천 싸게 돼 있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은 4억대입니다. 4억대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 2억대 받는다, 이건 제가 100%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90% 가까이 대출이 나와요. 정말 내 투자금 하나도 안 들이면서 가져갈 수도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너스 파일럿 팔콘입니다. 오늘 WX 세컨에서 거리는 도보상으로 10분 정도 되는데요. 복층형의 신탁 구매 물건이 시리즈 물건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감정 가격 약 4억 원대 되는 물건이 2억 초반까지 떨어지는 물건이 많이 있어서 정말 온라인으로 보여지는 걸로 매각을 한다면 시세 차익이 세전 기준 약 1억 정도 차익이 보여지는 매물을 보러 왔습니다. 일단 현장에 바로 도착했는데요. 비바 힐스라고 여기 신축을 한 물건인데, 아마 신축하고 나서 한 2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면서 신탁 공매로 넘어간 물건 되겠어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물건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을 도착해서 현장의 느낌을 먼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자세한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의 느낌은 이러합니다. 이러한데 신도림에서 약 도보상으로 10분 정도 걸리고요. 주변의 느낌을 보면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물건 되겠어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이런 주상 복합들도 많이 지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들어올 때의 느낌은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해서 보면 저기도 크라운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오른쪽을 또 보면 이렇게 비바 힐스 및 다른 건물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게이트에서 비바 힐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의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건물의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반대쪽으로 와서 보면 온라인으로 본 것보다는 전반적인 위치적인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왼쪽에도 보면 저렇게 큰 건물이 있고 주거용 오피가 보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게 두 개 보이는데, 이거는 기계식 주차장 되겠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이 왜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예전 우리가 로드뷰 사진을 보면 여기가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공장인데 이렇게 주거용 오피로 크게 지으려면 세대수가 많은 만큼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하 주차장을 깊게 못 팠을 때 왼쪽에 이렇게 부설 기계식 주차를 넣게 됩니다. 이게 복층형이다 보니 앞에서 봐도 저렇게 창이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이 다 안 돼서 신탁으로 나온 건데, 아직도 1층에 이렇게 비바힐스 분양 홍보관으로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지금 감정 가격이 약 4억 정도고, 처음에 분양할 때는 3억 후반대에 분양을 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딴 건 아니고 여기 그 부동산 그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신탁 공매로 이 비바 헬스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어때요? 매입하려고 해서 어떠신지, 살기 어때요? 살기 괜찮아요. 복층형이잖아요.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신가요? 층고 높아서 뭐 답답한 거는 괜찮아요. 혹시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관리비 한 15? 별로 안 비싸네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저기 큰 차 들어가요? 제한 높이까지는 제한 높이는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입주민이 계셔가지고 간단히 여쭤봤는데요. 현재 복층형이고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뭔가 불편사항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불편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제 기대가 뿜뿜이긴 합니다. 이게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 약간 애매했던 건 매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2억 7천대 매물이 하나 있고 3억 초반대 매물이 있는데, 2억 7천대 매물은 정상적인 매물이 아니고 아마 신탁사에서 내놓은 매물인 것 같고, 정상적인 가격은 3억 초반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현재 3층 물건이 2억 2천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1억 정도 차익이 나긴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저렴하게 2억 2천대 받는다면 내 돈 들이지 않고 무피 투자로 전사만 해도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되는데요. 근데 선생님, 이거 안 팔리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요즘에 본격적으로 팔리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매매 가격을 2억 후반대로 봐야 돼서, 실제 매입하고 나서
부가세까지 내고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2억 후반대에 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남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 요 역세권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경험 한 사이클 하면서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월세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약 100만 원 초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4억짜리이기 때문에 대출이 90% 가까이 나와요.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서울의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순위로 대출을 많이 받아도 월세를 보증금을 조금 높게 받아도 임차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일단 내부를 1층까지 가서 했는데요. 느낌이 생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피디님? 네. 피디님 어때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분상으로도 약간 예매한 게 있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건이 31개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요? 안 그렇죠. 팔릴까봐. 맞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물건이 많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나와 있는 매물 속에서 정말 제일 좋은 매물. 지금 이것도 보면은 앞에 상가들이 있어서 뷰가 가려질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와서 보면 저층에는 글린 시설로 되어 있고 위에만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그래서 3층이라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3층의 높이가 거의 6, 7층 높이가 돼서 앞 가려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래서 감정평가가 고층부보다는 한 2, 3천 싸게 돼 있잖아요. 그런 똘똘한 물건을 그 속에서, 많은 물건 속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매물을 내놓을 때는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가격,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내놔야지 내가 비싼 가격을 받겠다, 다른 물건들이랑 경쟁을 하겠다, 이런 접근은 힘든 것 같아요. 절대 많이 할 생각은 없어요. 하나, 정말 많이 하면 2개, 3개까지 하기에는 그때부터는 부담감이 워낙 크니까 본격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건지에서 약간 역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신축으로 지은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느낌이 되게 좋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공장을 허물고 짓게 되면 아까 같은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 위치가 진짜 좋네. 대로변까지 한번 나가 볼게요. 이런 역으로 가는 길도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서, 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이 멀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들도 많이 있어 보이고요. 대로변을 바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이런 대로변이 있습니다. 교차로도 있고, 여기서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역이 나오고요. 이렇게 바로 오른쪽에는 또 들린 상가들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전반적인 느낌까지 봤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촬영을 주중에 했으면 내부까지 제가 촬영을 했을 건데요.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인터넷 유튜브 상에 있는 내부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입구를 딱 들어오자마자 방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2층에 작은 거실 같은 게 있고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다른 다락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어쨌든 복층형이기 때문에 층고가 낮진 않아요. 낮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1, 2층 뚫려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단층에 방 2개가 좋으냐, 복층형에 방 2개가 좋으냐, 이건 참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물론 똑같은 구조라면 당연히 단층형의 방 2개가 훨씬 더 좋긴 한데, 이게 복층형으로 되어 있으면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호불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에서 복층은 거의 이 매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브리핑을 한다면 3억 초반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약간 개별성이 많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이다, 얼마면 단순히 팔 수 있겠다라고 알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2억 초반대에 정말 받으면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고, 약간 긴 텀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투자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럼 투자금은 좀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이 물건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또 굉장히 큰 거 하나는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제일 처음에 6억대에 시작됐던 물건이에요. 6억이 시작되다가 그때 당시에 낙찰이 안 되고 전체 유찰이 되고 나서 다시 지금 4억대 시작해서 2억대까지 떨어졌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4억대입니다. 4억대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 2억대 받는다, 이건 제가 100%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90% 가까이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취등록세 포함 총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넣는다고 했을 때 3천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딱 받으면 정말 내 투자금 하나도 안 들이면서 가져갈 수도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소액으로 복층형에 역에서도 멀지 않고 생활 환경이 나쁘지 않는 재밌는 물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위험성은 없을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오피스텔을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31개 물건이 있어도 이 속에서 정말 좋고 똘똘한 물건 한두 개를 선택을 해야지 나머지 물건을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저층 물건 할 거예요. 저층인데 실제 층수는 6층 정도고 감정 가격은 낮고 뷰는 가려지지 않고 결국 구조는 전체적으로 똑같고 여기 솔직히 6층이나 10층이나 뷰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단 아니요.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런 물건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명의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물건 투자를 할 때 저는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단기간에 쉽게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는 법인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법인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업무형이냐 주거형에 따라 여러 가지 세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제일 큰 위험성, 진짜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경매도 아니고 공매도 아니고 신탁 공매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단점이, 내가 만약에 2억 2천 낙찰받죠. 그럼 실거래에 찍혀. 물건이 31개잖아요. 그러면 신탁 공매 실거래 가격이 2억 초반으로 다 찍혀요. 그래서 내가 단기로 팔겠다고 했을 때는 사는 사람은 실거래 가격을 다 보기 때문에, 매입 가격을 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안 살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곳에서 첫 번째 물건으로 팔지 않는 이상 일단 다른 실거래 가격이 찍혀버리면 단기간에 못 팔 것이고, 이게 인식이 바뀌어서 일반 매물이 팔리고 인식이 전환되는 한 2, 3년 정도 지나야 그때쯤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부동산을 가서, 제가 아무리 부동산 여러 가지 투자를 했지만 이 지역의 전문가는 로컬 부동산 사장님이기 때문에 얘기 한번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고 최종 정리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까지 다녀왔는데 되게 좋은 듯 하면서도 참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뷰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6층 이상 돼야 뷰가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내부를 봤을 때는 좁긴 좁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 수요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물건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명의를 쓰면서까지 투자금을 넣어서 투자하기에는 수익금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내가 이런 오피스텔 매물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처음에는 법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개인으로 하되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매각을 할 때도 일반 주택처럼 매각을 할 수 있어서 기타 부가세에 대한 비용 없이 조금 더 세법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다가 최종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 상태가 넘어가면 그때는 제가 임의로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상태로 넘어가서 계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의계약 상태로 넘어가면 이게 내가 계약 시기도 조금 조율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한 채가 아니고 며칠 더 가지고 온다면 우선 수익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며칠 더 가져오면 잔금 시기도 조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호전적으로 좋은 면만 보고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쉽긴 하고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리고 이 물건으로 큰 수익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최저가에 들어가도 손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에 굉장히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또 다른 매력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해당 물건은 그 정도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조금 더 매력적인 물건, 투자 포인트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찾아가서 조사해보고 투자 포인트와 접근 전략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